조선 중기, 전주에 한적하고 아름다운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대대로 마을을 지켜온 양반 가문의 김병달이 홀어머니 박영희와 아내 이현지, 그리고 어린 자식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양반가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병달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 것 같구나. 예전 내 아버지는 말이다. 어머니,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만 신경 쓰시고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너에게 지혜를 일러주려는 것이지 않느냐. 서방님,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조금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부인, 그대까지 왜 이러는 것이오?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니 그만하시오. 김병달은 가세가 기울자 매사에 참견하며 돌아가신 아버지와 비교하는 어머니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더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왜 매번 이러시는 것입니까?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도 힘에 부치는 것을 모르시나요?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어머니. 내가 뭘 그리 너를 힘들게 했다고 그러는 것이냐. 김병달은 어머니와의 대화가 귀찮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매번 저러시는 것인지 모르겠어. 정말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는 내가 살 수가 없어. 제발 어디라도 좀 가셨으면 좋을 터인데. 서방님, 무슨 말씀이 그러십니까? 어머니가 들으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대수요? 내가 지금 일이 답답한 것을. 그날 밤, 마음이 쓰인 어머니 박영희는 아들의 방을 찾아갔다가 그 대화를 전부 듣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희가 아들 김병달을 찾아갔습니다. 일은 아침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오늘 바쁘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다음에 하시지요. 병달아, 내 친정에 잠시 다녀오려고 한다. 조금 오래 있을 것이니 내 걱정은 말 거라. 그 말에 김병달의 굳어있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시는 길이니 오래 있다 오시는 것도 좋을 듯하군요. 춘삼이에게 준비하라 이르겠습니다. 아니다. 모르는 길도 아니고 일도 바쁘다는데 없는 일손을 내어줄 필요는 없다. 신경 쓰지 말 거라. 잘 다녀오마.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김병달은 무척 가벼워진 마음으로 뒤돌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어머니의 씁쓸한 표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박영희는 홀로 집을 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새벽의 적막함 때문인지 배웅하는 이가 없어서인지 그날따라 몹시도 쓸쓸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이리도 적막하였던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 내가 자식의 짐이 될 줄이야? 그녀가 무작정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 길이 친정으로 가시는 길은 아닌 듯한데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 너는 여기까지 무슨 일이냐? 뒤를 돌아보자 며느리 이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속상하셨지요. 요즘 서방님이 걱정이 많아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어찌 혼자 이른 시각에 길을 떠나십니까? 혹 집에 다시 오지 않으실 생각이라도 하신 것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며느리의 말에 박영희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현지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잠시 옆마을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 음식 솜씨 좋은 주막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봐요, 어머니. 내 걱정이 되어 온 것이냐? 이곳으로 가도 친정으로 갈 수 있으니 걱정은 마라. 너도 어서 돌아가거라. 어머니,
어머니가 지금 친정으로 가시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 수 있습니다. 이현지는 박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것이 조금 있어요. 그 마을이 풍광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평화롭게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어머니? 아들이 자신이 사라지길 바란다는 것을 알고 무작정 집을 나섰던 박영희는 며느리의 제안을 못 이기는 척 따랐습니다. 이현지는 박영희와 함께 산을 내려와 옆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미안하구나. 어쩌다 내가 너에게 이리 폐를 끼치게 된 것인지. 패라니요, 어머니. 제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누추한 곳으로 모시는 듯하여 오히려 죄송한 거려. 아니다. 내 말처럼 풍광이 좋아 지내기 좋을 듯하구나. 가끔 시간이 되면 차나 한잔 하러 오려무나. 제가 너무 찾아와 귀찮다고 하실지도 몰라요, 어머니. 오늘은 늦었으니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영희는 작은 초가집을 마련해준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뒤 김병달의 집에 반갑지 않은 손님, 박진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가? 헌데 자네의 모친은 보이지 않는군 그래. 박진사는 예전부터 김병달 집안의 선산 소유권으로 다투던 사이였습니다. 이 마을 위에 있는 선산 땅 말일세. 우리 땅이 맞다고 그리 말씀을 드렸건만 자네 모친이 하도 사정을 하여 내 그때는 모른 척 넘어가 주었지. 토지 문서를 확인해보면 확실하지 않겠는가? 그 문제는 이미 어머니가 명확히 해결했던 일이었으나 김병달은 어머니가 안 계시자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전에 이것은 어머님께서 모두 확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순해서 그냥 넘어갔으나 아무래도 안 되겠네? 자네 어머니가 나에게 토지 문서를 보여준다고 하였는데 지금 보여주게. 지금 어머님께서 친정에 가셨기에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확인시켜 드리지요. 어머님이 안 계셔도 문서는 집에 있을 것 아닌가? 혹시 보여주면 안 되는 연유라도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틀 뒤에 다시 오십시오.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네. 이틀 뒤에 다시 올 터이니 그때도 보여주지 못하면 그 땅은 돌려줘야 할 것이야. 박진사가 떠나자 김병달은 황급히 집안을 뒤지며 토지 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토지 문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지? 분명 이쯤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도대체 어디다 두신 것인가? 늘 어머니가 처리하던 일이라 관심을 두지 않았던 김병달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지?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귀담아 들을 것을. 헌데 어머니는 어디를 가신 것인가? 필요할 때 안 계시니 답답하기만 하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아내 이현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박 진사가 찾아와서는 토지 문서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구려. 하필 이럴 때 어머니도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하신다면서 걱정은 안 되세요? 지금 토지 문서가 그리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어머니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는 토지 문서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 이러는 것이지. 그러다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것입니다. 아내의 타박에 정신이 든 김병달이 고민하는 사이 이현지는 조용히 집을 나와 어머니가 계신 옆 마을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그런데 안색이 좋지 않구나. 근심이라도 있는 것이냐? 그것이 어머니, 박진사가 집에 와서는 선산 땅의 토지 문서를 보여달라며 찾아왔었습니다. 헌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아서요. 이 사람이 또 그런다니. 욕심이 과하구나. 아무래도 그자의 행동이 불안하여 자개장 밑에 숨겨두었단다. 그곳을 한번 찾아보려무나. 아,
어머님 방에 아끼시는 자개장 말씀이시지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 자개장 맨 아래 서랍을 드러내면 그곳에 있을 것이다. 박진사를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 자는 뱀 같은 자인이라. 이현진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말씀하신 곳에서 토지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서방님, 혹시 이 토지 문서가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을 어디서 찾은 것이오? 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게요. 아닙니다. 일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좀 전에 기억이나 찾아낸 것입니다. 조금만 어머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바로 알 수 있는 일들이지요. 며칠 뒤 약속한 날, 박진사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 토지 문서는 찾았는가?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김병달은 어머니의 지혜 덕분에 문서를 보여주며 상황을 명확히 설명했고, 박진사는 역정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타난 메뚜기 떼가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대로 있다가는 올해 농사는 모두 망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라면 큰마님께서 아실 듯도 한데, 요즘 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이 있으신 것은 아니지요? 어머니께서는 지금 안 계시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계신다고 하여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도 큰마님이시라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드린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늘 이 댁 어르신들이 알려주시는 대로 따르며 살았어요. 내가 좀 더 알아볼 터이니 이만들 돌아가시게.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를 찾자 김병달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진은 다시 어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마을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에 들으신 것이 있는지요? 이런 큰일이구나. 예전에 어른들께 듣기로는 메뚜기 떼는 쑥과 마늘 잎을 태운 연기와 시끄러운 소리를 매우 싫어한다고 하더구나. 마을 곳곳에 연기를 피우고 북과 서뚜껑을 두드려 아주 소란스럽게 하면 된단다.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방법은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현진은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방법을 알렸고 온 마을은 연기와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놀랍게도 하늘을 뒤덮었던 메뚜기 떼가 연기와 소음에 놀라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신통방통하구만. 작은 마님 덕분에 살았네? 그러게나 말이야. 역시 큰마님의 지혜는 대단하셔. 마을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김병달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어디서 병고를 당하신 것은 아니겠지. 이제서야 어머니의 소중함을 알게 되다니 나도 참 어리석군. 그 후 한 달여가 지나 여름 가뭄이 심해지자 마을의 우물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한다. 우물이 말라버리다니. 이현진은 또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긴 가뭄을 대비해 방책을 마련해 두셨다더구나. 마을 뒷산 소나무 숲에서 가장 큰 바위를 찾아보거라. 그 바위 밑을 파보면 샘이 있을 것이다. 이현진은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과 함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저 소나무 숲 큰 바위 밑을 파보면 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샘이 있다고. 도대체 이것도 어머니께 들은 것이요. 김병달과 마을 사람들이 바위 아래를 파기 시작하자 정말로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오르며 커다란 샘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고. 여기에 이런 샘이 숨겨져 있었다니. 세상에나, 다행이네. 마을 사람들은 이현지를 칭송하고 지혜를 알려준 어머니 박영희를 그리워했습니다. 김병달은 그간의 일들을 되새기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인 춘삼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인 나으리, 요즘 마님께서 자꾸 옆마을에 자주 가십니다.
마을 사람들도 본 듯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부인이 옆 마을에 갈 일이 무엇이 있다고? 김병달이 아내에게 묻자 이현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잠시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가보시면 아실 듯합니다. 김병달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따라 옆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을 외곽의 정갈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 김병달은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그토록 사라지길 바랐던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은 저의 기억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방책을 알려주신 것이랍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여기에? 부인, 정말 못난 서방을 만나 고생이 많았소. 그리고 정말 고맙소. 김병달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병달아, 어찌 이곳까지 온 것이냐? 힘들진 않았고. 밥은 먹었느냐? 자신을 싫어하던 아들에게 건네는 첫마디가 걱정 어린 말이자 김병달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박영희는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가만히 일으켜 세워 다정히 안아주었습니다. 아니다. 병달아. 나도 혼자 있으며 많은 생각을 하였단다. 그래도 이리 찾아주어 나는 기쁘구나. 그만 울 거라. 모자는 한동안 서로를 부여안고 눈물을 흘렸고 이현지도 그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잘못한 저를 많이 꾸짖어 주시고 어머니의 지혜를 저에게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박영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돌아온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 곳에 모인 가족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교훈 삼아 더욱 돈독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랜 경험과 지혜로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조선 중기 전주의 한적하고 아름다운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대대로 마을을 지켜온 양반 가문의 김병달이 홀어머니 박영희와 아내 이현지, 그리고 어린 자식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양반가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병달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 것 같구나. 예전 내 아버지는 말이다. 어머니,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만 신경 쓰시고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너에게 지혜를 일러주려는 것이지 않느냐. 서방님,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조금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부인, 그대까지 왜 이러는 것이오?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니 그만하시오. 김병달은 가세가 기울자 매사에 참견하며 돌아가신 아버지와 비교하는 어머니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더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왜 매번 이러시는 것입니까?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도 힘에 부치는 것을 모르시나요?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어머니. 내가 뭘 그리 너를 힘들게 했다고 그러는 것이냐. 김병달은 어머니와의 대화가 귀찮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매번 저러시는 것인지 모르겠어. 정말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는 내가 살 수가 없어. 제발 어디라도 좀 가셨으면 좋을 터인데. 서방님, 무슨 말씀이 그러십니까? 어머니가 들으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대수요? 내가 지금 일이 답답한 것을. 그날 밤, 마음이 쓰인 어머니 박영희는 아들의 방을 찾아갔다가 그 대화를 전부 듣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희가 아들 김병달을 찾아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오늘 바쁘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다음에 하시지요. 병달아, 내 친정에 잠시 다녀오려고 한다. 조금 오래 있을 것이니 내 걱정은 말 거라. 그 말에 김병달의 굳어있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시는 길이니 오래 있다 오시는 것도 좋을 듯하군요. 춘삼이에게 준비하라 이르겠습니다. 아니다. 모르는 길도 아니고 일도 바쁘다는데 없는 일손을 내어줄 필요는 없다. 신경 쓰지 말 거라. 잘 다녀오마.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김병달은 무척 가벼워진 마음으로 뒤돌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어머니의 씁쓸한 표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박영희는 홀로 집을 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새벽의 적막함 때문인지 배웅하는 이가 없어서인지 그날따라 몹시도 쓸쓸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이리도 적막하였던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 내가 자식의 짐이 될 줄이야? 그녀가 무작정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 길이 친정으로 가시는 길은 아닌 듯한데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 너는 여기까지 무슨 일이냐? 뒤를 돌아보자 며느리 이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속상하셨지요. 요즘 서방님이 걱정이 많아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어찌 혼자 이른 시각에 길을 떠나십니까? 혹 집에 다시 오지 않으실 생각이라도 하신 것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며느리의 말에 박영희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현지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잠시 옆마을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 음식 솜씨 좋은 주막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봐요, 어머니. 내 걱정이 되어 온 것이냐? 이곳으로 가도 친정으로 갈 수 있으니 걱정은 마라. 너도 어서 돌아가거라. 어머니, 어머니가 지금 친정으로 가시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 수 있습니다. 이현지는 박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것이 조금 있어요. 그 마을이 풍광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평화롭게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어머니? 아들이 자신이 사라지길 바란다는 것을 알고 무작정 집을 나섰던 박영희는 며느리의 제안을 못 이기는 척 따랐습니다. 이현지는 박영희와 함께 산을 내려와 옆마을에 다다랐습니다. 미안하구나. 어쩌다 내가 너에게 이리 폐를 끼치게 된 것인지. 패라니요, 어머니. 제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누추한 곳으로 모시는 듯하여 오히려 죄송한 거려. 아니다. 내 말처럼 풍광이 좋아 지내기 좋을 듯하구나. 가끔 시간이 되면 차나 한잔 하러 오려무나. 제가 너무 찾아와 귀찮다고 하실지도 몰라요, 어머니. 오늘은 늦었으니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영희는 작은 초가집을 마련해준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뒤 김병달의 집에 반갑지 않은 손님, 박진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가? 헌데 자네의 모친은 보이지 않는군 그래. 박진사는 예전부터 김병달 집안의 선산소유권으로 다투던 사이였습니다. 이 마을 위에 있는 선산 땅 말일세. 우리 땅이 맞다고 그리 말씀을 드렸건만 자네 모친이 하도 사정을 하여 내 그때는 모른 척 넘어가 주었지. 토지 문서를 확인해보면 확실하지 않겠는가? 그 문제는 이미 어머니가 명확히 해결했던 일이었으나 김병달은 어머니가 안 계시자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전에 이것은 어머님께서 모두 확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순해서 그냥 넘어갔으나 아무래도 안 되겠네? 자네 어머니가 나에게 토지 문서를 보여준다고 하였는데 지금 보여주게.
지금 어머님께서 친정에 가셨기에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확인시켜 드리지요. 어머님이 안 계셔도 문서는 집에 있을 것 아닌가? 혹시 보여주면 안 되는 연유라도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틀 뒤에 다시 오십시오.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네. 이틀 뒤에 다시 올 터이니 그때도 보여주지 못하면 그 땅은 돌려줘야 할 것이야. 박진사가 떠나자 김병달은 황급히 집안을 뒤지며 토지 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토지 문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지? 분명 이쯤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도대체 어디다 두신 것인가? 늘 어머니가 처리하던 일이라 관심을 두지 않았던 김병달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지?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귀담아 들을 것을. 헌데 어머니는 어디를 가신 것인가? 필요할 때 안 계시니 답답하기만 하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아내 이현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박 진사가 찾아와서는 토지 문서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구려. 하필 이럴 때 어머니도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하신다면서 걱정은 안 되세요? 지금 토지 문서가 그리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어머니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는 토지 문서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 이러는 것이지. 그러다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것입니다. 아내의 타박에 정신이 든 김병달이 고민하는 사이 이현지는 조용히 집을 나와 어머니가 계신 옆 마을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그런데 안색이 좋지 않구나. 근심이라도 있는 것이냐? 그것이 어머니, 박진사가 집에 와서는 선산 땅의 토지 문서를 보여달라며 찾아왔었습니다. 헌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아서요. 이 사람이 또 그런다니. 욕심이 과하구나. 아무래도 그자의 행동이 불안하여 자개장 밑에 숨겨두었단다. 그곳을 한번 찾아보려무나. 아, 어머님 방에 아끼시는 자개장 말씀이시지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 자개장 맨 아래 서랍을 드러내면 그곳에 있을 것이다. 박진사를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 자는 뱀 같은 자인이라. 이현지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말씀하신 곳에서 토지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서방님, 혹시 이 토지 문서가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을 어디서 찾은 것이오? 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게요. 아닙니다. 일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좀 전에 기억이나 찾아낸 것입니다. 조금만 어머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바로 알 수 있는 일들이지요. 며칠 뒤 약속한 날, 박진사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 토지 문서는 찾았는가?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김병달은 어머니의 지혜 덕분에 문서를 보여주며 상황을 명확히 설명했고 박진사는 역정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타난 메뚜기 떼가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대로 있다가는 올해 농사는 모두 망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라면 큰마님께서 아실 듯도 한데 요즘 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이 있으신 것은 아니지요? 어머니께서는 지금 안 계시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계신다고 하여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도 큰마님이시라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드린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늘 이 댁 어르신들이 알려주시는 대로 따르며 살았어요. 내가 좀 더 알아볼 터이니 이만들 돌아가시게.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를 찾자 김병달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지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마을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 다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에 들으신 것이 있는지요? 이런, 큰일이구나. 예전에 어른들께 듣기로는 메뚜기 떼는 쑥과 마늘 잎을 태운 연기와 시끄러운 소리를 매우 싫어한다고 하더구나. 마을 곳곳에 연기를 피우고 북과 서뚜껑을 두드려 아주 소란스럽게 하면 된단다.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방법은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현진은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방법을 알렸고 온 마을은 연기와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놀랍게도 하늘을 뒤덮었던 메뚜기 떼가 연기와 소음에 놀라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신통방통하구만. 작은 마님 덕분에 살았네? 그러게나 말이야. 역시 큰 마님의 지혜는 대단하셔. 마을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김병달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어디서 병고를 당하신 것은 아니겠지. 이제서야 어머니의 소중함을 알게 되다니 나도 참 어리석군. 그 후 한 달여가 지나 여름 가뭄이 심해지자 마을의 우물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한다. 우물이 말라버리다니. 이현진은 또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긴 가뭄을 대비해 방책을 마련해 두셨다더구나. 마을 뒷산 소나무 숲에서 가장 큰 바위를 찾아보거라. 그 바위 밑을 파보면 샘이 있을 것이다. 이현진은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과 함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저 소나무 숲 큰 바위 밑을 파보면 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샘이 있다고. 도대체 이것도 어머니께 들은 것이요. 김병달과 마을 사람들이 바위 아래를 파기 시작하자 정말로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오르며 커다란 샘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고. 여기에 이런 샘이 숨겨져 있었다니. 세상에나, 다행이네. 마을 사람들은 이현지를 칭송하고 지혜를 알려준 어머니 박영희를 그리워했습니다. 김병달은 그간의 일들을 되새기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인 춘삼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인 나으리, 요즘 마님께서 자꾸 옆마을에 자주 가십니다. 마을 사람들도 본 듯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부인이 옆마을에 갈 일이 무엇이 있다고? 김병달이 아내에게 묻자 이현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잠시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가보시면 아실 듯합니다. 김병달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따라 옆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을 외곽의 정갈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 김병달은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그토록 사라지길 바랐던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은 저의 기억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방책을 알려주신 것이랍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여기에? 부인, 정말 못난 서방을 만나 고생이 많았소. 그리고 정말 고맙소. 김병달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병달아, 어찌 이곳까지 온 것이냐? 힘들진 않았고. 밥은 먹었느냐? 자신을 싫어하던 아들에게 건네는 첫마디가 걱정 어린 말이자 김병달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박영희는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가만히 일으켜 세워 다정히 안아주었습니다. 아니다. 병달아. 나도 혼자 있으며 많은 생각을 하였단다. 그래도 이리 찾아주어 나는 기쁘구나. 그만 울 거라. 모자는 한동안 서로를 부여안고 눈물을 흘렸고 이현지도 그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잘못한 저를 많이 꾸짖어 주시고
어머니의 지혜를 저에게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박영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돌아온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 곳에 모인 가족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교훈 삼아 더욱 돈독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랜 경험과 지혜로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조선 중기 전주의 한적하고 아름다운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대대로 마을을 지켜온 양반 가문의 김병달이 홀어머니 박영희와 아내 이현지, 그리고 어린 자식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양반가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병달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 것 같구나. 예전 내 아버지는 말이다. 어머니,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만 신경 쓰시고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너에게 지혜를 일러주려는 것이지 않느냐. 서방님,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조금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부인, 그대까지 왜 이러는 것이오?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니 그만하시오. 김병달은 가세가 기울자 매사에 참견하며 돌아가신 아버지와 비교하는 어머니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더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왜 매번 이러시는 것입니까?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도 힘에 부치는 것을 모르시나요?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어머니. 내가 뭘 그리 너를 힘들게 했다고 그러는 것이냐. 김병달은 어머니와의 대화가 귀찮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매번 저러시는 것인지 모르겠어. 정말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는 내가 살 수가 없어. 제발 어디라도 좀 가셨으면 좋을 터인데. 서방님, 무슨 말씀이 그러십니까? 어머니가 들으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대수요? 내가 지금 일이 답답한 것을. 그날 밤, 마음이 쓰인 어머니 박영희는 아들의 방을 찾아갔다가 그 대화를 전부 듣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희가 아들 김병달을 찾아갔습니다. 일은 아침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오늘 바쁘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다음에 하시지요. 병달아, 내 친정에 잠시 다녀오려고 한다. 조금 오래 있을 것이니 내 걱정은 말 거라. 그 말에 김병달의 굳어있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시는 길이니 오래 있다 오시는 것도 좋을 듯하군요. 춘삼이에게 준비하라 이르겠습니다. 아니다. 모르는 길도 아니고 일도 바쁘다는데 없는 일손을 내어줄 필요는 없다. 신경 쓰지 말 거라. 잘 다녀오마.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김병달은 무척 가벼워진 마음으로 뒤돌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어머니의 씁쓸한 표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박영희는 홀로 집을 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새벽의 적막함 때문인지 배웅하는 이가 없어서인지 그날따라 몹시도 쓸쓸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이리도 적막하였던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 내가 자식의 짐이 될 줄이야? 그녀가 무작정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 길이 친정으로 가시는 길은 아닌 듯한데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 너는 여기까지 무슨 일이냐? 뒤를 돌아보자 며느리 이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속상하셨지요. 요즘 서방님이 걱정이 많아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어찌 혼자 이른 시각에 길을 떠나십니까? 혹 집에 다시 오지 않으실 생각이라도 하신 것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며느리의 말에 박영희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현지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잠시 옆마을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 음식 솜씨 좋은 주막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봐요, 어머니. 내 걱정이 되어 온 것이냐? 이곳으로 가도 친정으로 갈 수 있으니 걱정은 마라. 너도 어서 돌아가거라. 어머니, 어머니가 지금 친정으로 가시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 수 있습니다. 이현진은 박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것이 조금 있어요. 그 마을이 풍광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평화롭게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어머니? 아들이 자신이 사라지길 바란다는 것을 알고 무작정 집을 나섰던 박영희는 며느리의 제안을 못 이기는 척 따랐습니다. 이현진은 박영희와 함께 산을 내려와 옆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미안하구나. 어쩌다 내가 너에게 이리 폐를 끼치게 된 것인지. 패라니요, 어머니. 제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누추한 곳으로 모시는 듯하여 오히려 죄송한 거려. 아니다. 내 말처럼 풍광이 좋아 지내기 좋을 듯하구나. 가끔 시간이 되면 차나 한잔 하러 오려무나. 제가 너무 찾아와 귀찮다고 하실지도 몰라요, 어머니. 오늘은 늦었으니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영희는 작은 초가집을 마련해준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뒤 김병달의 집에 반갑지 않은 손님, 박진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가? 헌데 자네의 모친은 보이지 않는군 그래. 박진사는 예전부터 김병달 집안의 선산 소유권으로 다투던 사이였습니다. 이 마을 위에 있는 선산 땅 말일세. 우리 땅이 맞다고 그리 말씀을 드렸건만 자네 모친이 하도 사정을 하여 내 그때는 모른 척 넘어가 주었지. 토지 문서를 확인해보면 확실하지 않겠는가? 그 문제는 이미 어머니가 명확히 해결했던 일이었으나 김병달은 어머니가 안 계시자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전에 이것은 어머님께서 모두 확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순해서 그냥 넘어갔으나 아무래도 안 되겠네? 자네 어머니가 나에게 토지 문서를 보여준다고 하였는데 지금 보여주게. 지금 어머님께서 친정에 가셨기에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확인시켜 드리지요. 어머님이 안 계셔도 문서는 집에 있을 것 아닌가? 혹시 보여주면 안 되는 연유라도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틀 뒤에 다시 오십시오.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네. 이틀 뒤에 다시 올 터이니 그때도 보여주지 못하면 그 땅은 돌려줘야 할 것이야. 박진사가 떠나자 김병달은 황급히 집안을 뒤지며 토지 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토지 문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지? 분명 이쯤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도대체 어디다 두신 것인가? 늘 어머니가 처리하던 일이라 관심을 두지 않았던 김병달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지?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귀담아 들을 것을. 헌데 어머니는 어디를 가신 것인가? 필요할 때 안 계시니 답답하기만 하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아내 이현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박 진사가 찾아와서는 토지 문서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구려. 하필 이럴 때 어머니도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하신다면서 걱정은 안 되세요? 지금 토지 문서가 그리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어머니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는 토지 문서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 이러는 것이지. 그러다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것입니다. 아내의 타박에 정신이 든 김병달이 고민하는 사이 이현지는 조용히 집을 나와 어머니가 계신 옆 마을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그런데 안색이 좋지 않구나. 근심이라도 있는 것이냐? 그것이... 어머니,
박진사가 집에 와서는 선산 땅의 토지 문서를 보여달라며 찾아왔었습니다. 헌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아서요. 이 사람이 또 그런다니. 욕심이 과하구나. 아무래도 그자의 행동이 불안하여 자개장 밑에 숨겨두었단다. 그곳을 한번 찾아보려무나. 아, 어머님 방에 아끼시는 자개장 말씀이시지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 자개장 맨 아래 서랍을 드러내면 그곳에 있을 것이다. 박진사를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 자는 뱀 같은 자인이라. 이현진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말씀하신 곳에서 토지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서방님, 혹시 이 토지 문서가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을 어디서 찾은 것이오? 부인이 가지고 있었던 게요. 아닙니다. 일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좀 전에 기억이나 찾아낸 것입니다. 조금만 어머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바로 알 수 있는 일들이지요. 며칠 뒤 약속한 날, 박진사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 토지 문서는 찾았는가?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김병달은 어머니의 지혜 덕분에 문서를 보여주며 상황을 명확히 설명했고, 박진사는 역정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타난 메뚜기 떼가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대로 있다가는 올해 농사는 모두 망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라면 큰마님께서 아실 듯도 한데, 요즘 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이 있으신 것은 아니지요? 어머니께서는 지금 안 계시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계신다고 하여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도 큰마님이시라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드린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늘 이 댁 어르신들이 알려주시는 대로 따르며 살았어요. 내가 좀 더 알아볼 터이니 이만들 돌아가시게. 마을 사람들이 어머니를 찾자 김병달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진은 다시 어머니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마을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 다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에 들으신 것이 있는지요? 이런 큰일이구나. 예전에 어른들께 듣기로는 메뚜기 떼는 쑥과 마늘 잎을 태운 연기와 시끄러운 소리를 매우 싫어한다고 하더구나. 마을 곳곳에 연기를 피우고 북과 서뚜껑을 두드려 아주 소란스럽게 하면 된단다.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방법은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현진은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방법을 알렸고 온 마을은 연기와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놀랍게도 하늘을 뒤덮었던 메뚜기 떼가 연기와 소음에 놀라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신통방통하구만. 작은 마님 덕분에 살았네? 그러게나 말이야. 역시 큰마님의 지혜는 대단하셔. 마을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김병달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어디서 병고를 당하신 것은 아니겠지. 이제서야 어머니의 소중함을 알게 되다니 나도 참 어리석군. 그 후 한 달여가 지나 여름 가뭄이 심해지자 마을의 우물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한다. 우물이 말라버리다니. 이현진은 또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긴 가뭄을 대비해 방책을 마련해 두셨다더구나. 마을 뒷산 소나무 숲에서 가장 큰 바위를 찾아보거라. 그 바위 밑을 파보면 샘이 있을 것이다. 이현진은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과 함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저 소나무 숲 큰 바위 밑을 파보면 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샘이 있다고. 도대체 이것도 어머니께 들은 것이요. 김병달과 마을 사람들이 바위 아래를 파기 시작하자 정말로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오르며 커다란 샘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고. 여기에 이런 샘이 숨겨져 있었다니. 세상에나, 다행이네.
마을 사람들은 이현지를 칭송하고 지혜를 알려준 어머니 박영희를 그리워했습니다. 김병달은 그간의 일들을 되새기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인 춘삼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인 나으리, 요즘 마님께서 자꾸 옆마을에 자주 가십니다. 마을 사람들도 본 듯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부인이 옆마을에 갈 일이 무엇이 있다고? 김병달이 아내에게 묻자 이현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잠시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가보시면 아실 듯합니다. 김병달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따라 옆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을 외곽의 정갈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 김병달은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그토록 사라지길 바랐던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은 저의 기억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방책을 알려주신 것이랍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여기에? 부인, 정말 못난 서방을 만나 고생이 많았소. 그리고 정말 고맙소. 김병달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병달아, 어찌 이곳까지 온 것이냐? 힘들진 않았고. 밥은 먹었느냐? 자신을 싫어하던 아들에게 건네는 첫마디가 걱정 어린 말이자 김병달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박영희는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가만히 일으켜 세워 다정히 안아주었습니다. 아니다. 병달아. 나도 혼자 있으며 많은 생각을 하였단다. 그래도 이리 찾아주어 나는 기쁘구나. 그만 울 거라. 모자는 한동안 서로를 부여안고 눈물을 흘렸고 이현지도 그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잘못한 저를 많이 꾸짖어 주시고 어머니의 지혜를 저에게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박영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돌아온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 곳에 모인 가족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교훈 삼아 더욱 돈독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랜 경험과 지혜로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깨닫 조선 중기 전주의 한적하고 아름다운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대대로 마을을 지켜온 양반 가문의 김병달이 홀어머니 박영희와 아내 이현지, 그리고 어린 자식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양반가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병달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 것 같구나. 예전 내 아버지는 말이다. 어머니,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만 신경 쓰시고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너에게 지혜를 일러주려는 것이지 않느냐. 서방님,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조금 귀 기울여 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부인, 그대까지 왜 이러는 것이오?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니 그만하시오. 김병달은 가세가 기울자 매사에 참견하며 돌아가신 아버지와 비교하는 어머니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더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왜 매번 이러시는 것입니까?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도 힘에 부치는 것을 모르시나요?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어머니. 내가 뭘 그리 너를 힘들게 했다고 그러는 것이냐. 김병달은 어머니와의 대화가 귀찮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매번 저러시는 것인지 모르겠어. 정말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는 내가 살 수가 없어. 제발 어디라도 좀 가셨으면 좋을 터인데. 서방님, 무슨 말씀이 그러십니까?
어머니가 들으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대수요? 내가 지금 일이 답답한 것을. 그날 밤, 마음이 쓰인 어머니 박영희는 아들의 방을 찾아갔다가 그 대화를 전부 듣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희가 아들 김병달을 찾아갔습니다. 일은 아침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오늘 바쁘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다음에 하시지요. 병달아, 내 친정에 잠시 다녀오려고 한다. 조금 오래 있을 것이니 내 걱정은 말 거라. 그 말에 김병달의 굳어있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시는 길이니 오래 있다 오시는 것도 좋을 듯하군요. 춘삼이에게 준비하라 이르겠습니다. 아니다. 모르는 길도 아니고 일도 바쁘다는데 없는 일손을 내어줄 필요는 없다. 신경 쓰지 말 거라. 잘 다녀오마.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김병달은 무척 가벼워진 마음으로 뒤돌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어머니의 씁쓸한 표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박영희는 홀로 집을 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새벽의 적막함 때문인지 배웅하는 이가 없어서인지 그날따라 몹시도 쓸쓸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이리도 적막하였던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 내가 자식의 짐이 될 줄이야? 그녀가 무작정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 길이 친정으로 가시는 길은 아닌 듯한데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 너는 여기까지 무슨 일이냐? 뒤를 돌아보자 며느리 이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속상하셨지요. 요즘 서방님이 걱정이 많아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어찌 혼자 이른 시각에 길을 떠나십니까? 혹 집에 다시 오지 않으실 생각이라도 하신 것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며느리의 말에 박영희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현지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잠시 옆마을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곳에 음식 솜씨 좋은 주막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봐요, 어머니. 내 걱정이 되어 온 것이냐? 이곳으로 가도 친정으로 갈 수 있으니 걱정은 마라. 너도 어서 돌아가거라. 어머니, 어머니가 지금 친정으로 가시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 수 있습니다. 이현지는 박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것이 조금 있어요. 그 마을이 풍광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평화롭게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어머니? 아들이 자신이 사라지길 바란다는 것을 알고 무작정 집을 나섰던 박영희는 며느리의 제안을 못 이기는 척 따랐습니다. 이현지는 박영희와 함께 산을 내려와 옆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미안하구나. 어쩌다 내가 너에게 이리 폐를 끼치게 된 것인지. 폐라니요, 어머니. 제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누추한 곳으로 모시는 듯하여 오히려 죄송한 거려. 아니다. 내 말처럼 풍광이 좋아 지내기 좋을 듯하구나. 가끔 시간이 되면 차나 한잔 하러 오려무나. 제가 너무 찾아와 귀찮다고 하실지도 몰라요, 어머니. 오늘은 늦었으니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영희는 작은 초가집을 마련해준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뒤 김병달의 집에 반갑지 않은 손님, 박진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가? 헌데 자네의 모친은 보이지 않는군 그래. 박진사는 예전부터 김병달 집안의 선산 소유권으로 다투던 사이였습니다. 이 마을 위에 있는 선산 땅 말일세. 우리 땅이 맞다고 그리 말씀을 드렸건만 자네 모친이야도 사정을 하여 내 그때는 모른 척 넘어가 주었지. 토지 문서를 확인해보면 확실하지 않겠는가? 그 문제는 이미 어머니가 명확히 해결했던 일이었으나
김병달은 어머니가 안 계시자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전에 이것은 어머님께서 모두 확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순해서 그냥 넘어